너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은 이, 예양에서 이 연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요. 그래, 이 국제인한테 연극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데 또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대답만 했는데, 제목을 뭘 할까요? 아니, 제목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정쩡하게 제가 제목을 붙여가지고 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답을 했는데, 이 주보에 나온 걸 보니까 나의 연극 인생. 이건 간증을 해달라는 얘기 같아요. 네. 저는 가운데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도 간증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 향인이 와서 처음 간증을 하는 셈이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천상 제 지나온 살아온 얘기를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앞에 부분을 좀 자세히 얘기해야 될 경우에 있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고, 뭐 연극에 대한 얘기는 좀 따분한 얘기니까 드문드문 나중에 가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제 살아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누가 연극을 어떻게 해서 또 연극을 하게 되냐 하면은,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려서 유치원을 다니면서도 그냥 남 앞에 나와서 이게 연설하고 뭐 유의하고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됐죠. 또 주일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어른들이 하는 성극 보는 거, 또 우리 어렸을 때 또 뭐 성극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 마다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데가 하나의 연극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 대개 음악인들이 대개 크리스찬 음악인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교회 안에서 음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음악인들이 많이 거기서 이제 양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다니는 게 제가 일본서 중학교 소위 이제 상업학교를 일본서 다닐 때 일제 말이죠. 참 전란이 복잡할 때 거기서 마치고 좀 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너무 전쟁 말기여서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한국을 나와서 조금 있는데, 그때는 더 계속을 하면 이제 학교를 가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집에 와 있으면 이제 뭡니까 이 징병 끌려가는, 군대에 끌려가는, 그걸 전날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저희들 세대는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어떤 인생관을 가졌는가니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쟁에 끌려가면 죽는 거, 말하면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 생각을 가지 못하고 차일 필요한데 군대에 끌려갈 때가 다 됐는데, 제 위로 누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좀 나이 차이가 많아요. 어려서 아들랑 어려서 이제 중국에서 한 10여 살 차이 된 누님이 두 분 계셨는데, 집에서 군대 가기 전에 장가를 보냈으면 하는 그런 기미가 좀 느껴져요. 그런데 저희들이 효도하는 길은 뭔가 하니, 부모의 뜻대로 산 거에 그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통 속말이 있었어요. 다 죽기 전에 씨나 받아놔야지. 그런 것이 속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 원하신 대로 결혼해서 또 이제 마누라 얻으면 부모 잘 하고 이제 떠나 간다 하는 게 보통 하나의 통념처럼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그냥 거기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제가 21에 결혼하고 21에 1월달이니까 만 20살도 못 되는 겁니까? 집사람은 만 16살 이렇게 결혼하는 거죠. 연극입니다, 연극. 제 삶이 그런 드라마 속에서 지내온 겁니다. 여자는 왜 16살에 결혼했냐? 정신대 안 끌려가는 결혼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딸 가진 집에서는 일찍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그런 경우에서 또 여기 또 어머니의 친구 된 분이 뭐 소개를 한다고 해서
어디 시골에 해남 어디 시골에 장로딸이래요. 그러니까 뭐 장로딸이니까 뭐 볼 것도 물어볼 것도 없죠. 그냥 끌려가서 선거가 억지로 끌려가는데 그냥 다짜고짜 거기서 그냥 오케이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짜 잡아서 결혼을 하고서는 일제 말에 증병 소위 소집장이니까 증집장이 그리 와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간데 다행히도 그것도 이걸 얘기하면 아주 사선 넘는 게 재밌습니다. 한 20일 만에 이제 남방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전주란 데서 소집을 해가지고 밤중에 내려왔는데 목포에 도착을 했어요. 새벽에. 그때 어디 소학교에 가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천황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선창으로 배 타고 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가야 될 때는 뭐 저 가도의 바다에서 전부 파산돼가지고 폭격 파산돼가지고 뭐 시체 줄 비용을 댑니다. 그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러면 점심 먹고 뭐랬는데 사실 길거리 쭉 줄져 나오는데 거기 시민이요 안식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집장으로 다시 가가지고 계산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조금 사는 게 심각해진 거예요. 이제 죽을 줄 알고 죽으러 간 건데 죽지 않고 살아오니까 그래서 대체로 그 이후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뭐 죽을 줄 알고 아메리카에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는 게 심각해지니까 다시 더듬어 보는 거죠. 그런 실패하는 가정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 해방이 되니까 이제 한글 강습소가 많이 생겼어요. 그 뭐냐면 우리말 가르치는 강습소예요. 우리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실 겁니다만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책이라는 게 일본말 교과서는 국어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조선말 가르치는 교과서는 그 조선어도권이에요. 조선말하고 국어라는 것은 일본말을 국어 교과서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런 책도 없어지고 조선말 책은 없어지고 아주 나중간에는 학교에서 조선말을 못 쓰겠어요. 쓰면 그 벌밖에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의 정책을 썼으니까 한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교육을 할 때 저는 그래서 우리말 저는 알고 우리 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우리 글을 가르쳐야겠다 하고 들어간 것이 학교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한 몇 년 교육계 생활, 초등학교에 생활하다가 저 또 한 몇 년 하다가 보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광주로 가가지고 광주에 뭐 시시한 대학입니다만 학교에 이제 적을 걸고 좀 공부를 하는데 그게 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학교도 못 맞췄는데 또 이 목포에서 또 미션스쿨 그 학교는 역사도 오래된 학교지만은 선교사가 세운 학교죠.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도 끌려서 그 학교에서 교편 생활하다가 이제 유교를 유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유교를 거치고 이 기장과 예장 이거 갈라질 때에 굉장히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목포에서는 굉장한 싸움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가 있는 학교가 저쪽 그 보수파 쪽으로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선교사 손에서 뺏어서 우리 쪽으로 오느냐 이거 굉장한 치열할 때 사실은 제가 거기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오히려 우리 쪽으로 오고 그 이남규 목사라는 분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기장이 경상도 쪽으로는 좀 약하고 호남 쪽으로 강한 건 왜 그런가 하니
이 이남규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남규 목사님이 뭐 국회의원, 참의원, 뭐 전남도사도 하고 한 아주 그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김재준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것은 신학적인 의식을 같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호남 쪽이 굉장히 기장이 세졌습니다. 그 이남규 목사님하고 같이 입대를 하면서 그 학교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교회 열심히 보는데 왜 제가 학교 얘기를 열심히 하는 거니? 제가 살아나와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가정생활은 별 재미를 못 느끼고 이된 신경이니까 학교에는 열심히 해요. 신경이 전국으로 학교만 열심히 하니까 학교에는 아주 충성스러운 아주 좋은 그 교육자가 되고 이렇게 가면서 또 학교로서도 점점 이 어려울 때 또 제가 또 일을 여러 가지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교감까지 그 시키는 걸 저는 뭐 굳이 안 된다는 걸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뭐 길이 없다고 해서 아니 그 난 저 잭서 괜찮다 힘들든 예. 이렇게 해서 학교에 신경을 쓰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결국 이제 직책도 거절한 직책을 할 수 없이 맡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교육자라는 게 이상형이 뭐냐면은 페스타로치가 교육자로서 아직 이상형입니다.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페스타로치가 되는 그런 교육자가 될 자신도 없어 보이고 또 그렇다고 또 이 교장과 교원들 사이의 중간에 있는데 이 샌드위치 모양으로 굉장히 괴롭고 피곤해요. 이렇게 많이 근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도 그런 속에서 뭘 많이 했는 거 아니 해방 직후에도 했지만은 학생들 연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청년급도 나가고 같이 하고 아마 차범석이라는 사람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때 차범석 씨는 같이 교편 생활하면서 거기서 연출하고 저는 이제 연기를 하고 또 학예회 또 이런 게 있으면은 학생들도 연극 가르쳐서 연극 이걸 뭘 하고 이 생활 한참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학교 생활과 가정생활 이런 데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사는 그런 때인데 그때 같이 목포에서 문화활동을 하던 사람이 여기까지 얘기를 드려야 장영자라 유명한 여자 있죠? 장영자 유명한 여자. 그 아버지와 그 삼촌 저거 친구고 그 아버지 삼촌도 이런 사람들하고 목포에서 문화활동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서울에 가가지고 자유부인이라는 영화를 만든다 이거예요. 아이고 올라오라게 같이 좋은 생활 해봤으니까 너무 좀 이게 배우 생활 해도 되겠다 말이지. 올라와라. 아니 제가 교직을 내놓고 그 가게는 참 그 겁도 나고 그래서 올라와서 보니까 명동 성당 앞에 사무실 하나 내놓고 아두바로 쫙 띄워놓고 자유부인 다 믿음직스러워요. 그래서는 내려가서는 사표를 냈죠. 사표를 냈더니 그 이남규 목사님이 사실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집안의 어른처럼 참 그 어려운 분인데 아침에 찾아오셔가지고는 너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이게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라면 지금 놔주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언제 나가든지 나갑니다. 삼천년은 도저히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이제 그분은 포기하고 가셨는데 어머니 쪽이 조금 마음에 많이 걸리는데 참 그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는 게 또 그런가 봐요. 다른 분들이 어머니한테
아유, 그 영화에 나간 말이 그 사람 버리는데 말이야. 그 타락하고 버리는데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그 나가게 하냐고 말이야. 아니야, 그 왕중왕 예수 영화도 나오고 그러잖아. 안 되잖아. 그렇게 변명을 마음은 원치는 않으신데 자식이 원하는 길이라니까 아마 그렇게 변명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든 부르치고 올라온 것이 1955년 9월 5일입니다. 그때 서울에 참 부모였죠. 가정 대책 좀 집에 조금 뭐 있었지만은 그 대책 없이 좀 몇 분 들고 그냥 쫓아왔는데 금세 될 줄 알았던 영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어디서 재단이 큰 돈 나올 걸 약속을 그걸 받고 그걸 준비하는데 차일필 그게 얼마나 무모한 거 아니? 남대문 시장에 있는 그 전에 콘센트된 시장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진 사람인데 그걸 팔아가지고 뒷돈 대겠다는 거야. 그걸 믿고 하겠다는데 가을에서 이게 낙엽이 지금 촬영을 못하게 되거든요. 낙엽이 지는데 그것도 시작이 안 되게 돈이 안 되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저는 올라와가지고 아주 희망에 차가지고 하수집에서 그저 여기 지내는데 그래도 시골에서 억주에 돼 있다가 서울에 와서 딴 친구들 그냥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그런지요. 해방감에서.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그 원작을 계약을 안 한 상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원작을 사가지고 자유를 딴 데서 그냥 그 다음에 하게 되니까 그때 감독을 하려고 했던 분이 누군가니 권영순 감독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까 여기 난 너로 싫어한다는 포스터가 나왔는데 그 감독을 한 사람인데 그분이 옥단춘이라는 작품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 자유분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를 그 한번 써보겠다 옥단춘에. 그래서 그 단역을 했어요. 단역을 했는데 단역 같은 거 하면은 아마 지금 돈으로 하면은 15만 원 돈 받을까요? 한 몇 개월 하수하고 지나는데 그래서 15만 원 가지고 또 어떻게 지냅니까 이게? 점점 이제 어려움이 처해지는데 그 작품을 하고 나서는 참 여러분들 여러 날 굶어보신 경험 있습니까? 방을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이게 있는데 그동안에 뭐 여기저기 돈도 얻어쓰고 뭐 얻어쓰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염치가 없어서 말이죠. 이게 뭐 장사꾼이나 돼가지고 말이죠.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뭐 어쩌고 돈도 꾸고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게 세님처럼 학교 생활만 하던 사람이 친구한테 돈 한 푼 두 푼 얻었어도 그냥 한두 번이 그게 계속 그럴 수도 없고 집 방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데 고려장이 뭔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틀 이상만 좀 굶어보시죠. 참 가기는 편합니다. 기울이 막 늘어지는데 움직이기 싫고 아주 편해요. 고려장 이래서 고려장이 되는 거네. 뭐 아주 편하고 이게 힘이 기운이 없으니까 이대로 그대로 있으면 그냥 며칠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시골에서 누구님이 찾아오셨어요? 꼬라지를 보고 너 안 되겠단 말이야. 너 저 암견이 집가 좀 잘 사는 집인데 암견이 집에 가서 애들 공부하는 친구들 좀 봐주고 있어. 조금 멀리 이쪽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뭐 얘기 또 있습니다만은 이 권영순 감독이란 분이 그 옥단춘에 한번 저를 써보고는 그 다음 둘째 작품이 나는 너를 싫어한다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저를 바로 그냥 주인공으로 씁니다. 예, 이 음악 영화예요. 이 주인공이 테너 가수인데 이인범 씨라는 가수 있잖아요. 그분을 가동기 씨가 그 옛날 공고처장 하던 그분의 부인이 그 이인범 씨를 굉장히 좋아해서 쫓아다니고 했던 그 사건을 김광주 씨라는 분이 소설로 써서 그 굉장히 그때 화제가 됐어요. 그걸 영화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처음 등장을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까 그대와 영원이라는 작품도 이제 계속 주연만 몇 작품을 합니다. 그대와 영원이라는 작품은 유연무 감독을 해가지고 마니라 제2회 마니라 영화제 아시아 영화제 마니라에서 했는데 그 출품을 했는데 그때는 그 작품이 이 신청한 상제도가 난 우리 작품은 무슨 상을 달라 이게 신청제도였대요. 그 사단이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주연상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말이야 이 작품이 네 작품 표절한 작품이라고 딱지 맞았어. 세상에 상복도 없어 상복도 많은데 그것조차도 그냥 그렇게 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품을 이렇게 지나는데 제가 얼마나 경솔하고 참 모르는 사람인지 그런 작품 보면서 큰 돈은 못 받고 그때 35만원, 40만원 이제 주연하는 개런티가 그 정도면 모르겠어요. 지금 화폐 가치로 봐서 아마 3, 400만원 될까요? 그땐 뭐 아주 초창기니까요. 그렇게 어려울 때니까 개런티도 많지 않았고 그 살기 좀 돈 있으면 그냥 훔쳐버리고 쓰고 어쩌고 써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를 시골에서 전혀 안 해가지고 입에 대본 적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해방된 기분에 술도 좀 입에 대보고 이 배우니까 담배 필지도 알아야 된다. 초아에 있는 작품을 하나 했는데 담배 피는 장면이 있어요. 담배 얼마나 서툴게 피는지 그 본 친구가 야 너 담배 좀 배워. 그 담배 사실은 담배 피우는 사람만이죠. 담배 꽃을 내가 탁 끼기만 이렇게 끼기만 해도 그냥 알아요 이걸. 피는 사람이 쏘는 사람이 그게 또 뿜어내는 것도 알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술을 이게 가는 체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술을 안 먹어도 흔들리거나 뭐 비틀리거나 취기 부리거나 이게 없이 기분은 좋은데 흔들린다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가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얘기 드립니다. 솔직히 명동에서 감독이 이 촌놈이라고 이제 술집에 끌고 와서 술을 먹여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 술 다 얻어먹고는 해줘서 가는데 그때 누삼동에 하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호텔 앞으로 시청 앞으로 해서 이렇게 중앙청 앞으로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때 전차가 시청 앞으로 해서 전차가 있었는데도 안 타고 기분이 좋으니까 잘 가면서 시청 앞에 전차길로 가면서 교통정지가 하는 거예요. 이 기분이 어떻게 좋은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잡지사표 명랑잡지라는 잡지사에서 한 번은 인터뷰하자고 찾아왔어요. 아니 그전에는 술 못했다는데 지금 술을 웬만큼 한 달 뒤하고 그러다 소감이 어떠냐 그래요. 신이 위대한 것은 그 인간을 창조한 데 있는데 나는 그 인간에게 술 주도 안 되도 위대하다. 이게 잡지에 나가가지고 시골에 난리가 나서 완전히 따라하겠다.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몇 작품을 하고 나오는데 그런 인간이 있었겠습니까? 또 이게 1년에 그때는 몇십 작품 안 나올 때예요. 한국에서는. 거기 지금 동시영화 뭐 외국 못지않게 영화 조건들이 참 좋아지고 그때는 후시 녹음이라 해가지고 촬영만 해가지고 찍고 녹음은 따로 하는 겁니다. 대체로 따로 하는데 본인 녹음을 안 시키고 성우들이 독차지해가지고 성우들이 이제 남 얼굴에다가 소리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모를 텐데 한 작품은 그 브레이크가 상당히 또 있어요. 뭐 2, 3개월 뭐 이러니까 돌이 떨어지는 게 바닥이 나지 않습니까? 하수를 해도 하수불 뭐냐 저절매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한 2개월쯤 이렇게 한 달 넘으니까 미안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친구 집에 가자고 저 친구 집에 가자고 호랑이 딴 데 가자고 이렇게 됐는데 한 2개월까지 했었나? 그 다음에 이제 찾아 들어갔더니 집이 없어졌어요. 주인이 이사를 가니까
내 집을 몽땅 가지고 가버렸는데 나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가 돼버리거든. 집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한 고비를 또 남겨가면서 이제 연극은 어느 때 했느냐면은 한참 활발히 연극을 하는데 제자극회라는 극단이 생겼습니다. 그 뭔가니 직업극단이라는 것은 신협과 극협이 있었는데 극협은 좀 사라지고 신협만 조금 간신히 남아서 움직일 때 제자극회라는 것은 그전에 대학생들, 대학극회 출신들, 대학교에서 연극했던 그 출신들이 극단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연극을 하자 해서 만든 것이 제자극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극회에서 연극을 하면서 밥벌이는 영화에서 밥벌이하고 이렇게 가다가 또 한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때에 동화방송 쪽하고 제가 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라디오 드라마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무슨 뭐 한국전쟁이 대동아전쟁이 한 다큐멘터리 주로 하는데 동양방송에서 또 이 광복 20년을 한다는 게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캐스팅 되었다고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했더니 그게 뭘 맡았는 거니? 이기붕 역을 맡았습니다. 이기붕 역을. 그게 좀 제가 소리 좀 재밌게 만들어서 그걸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다 지내서 끝나는 거 보니까 10년 동안 했어요. 그 라디오 드라마도 한 10년 하면서 연극하면서 영화하면서 바쁘게 돌아다녀서 원체 영세한 형편들이라서 그렇게 별로 뭐 버는 건 없고 좀 가정은 어떻게 되냐. 참 제가 경솔하죠. 가정은 내가려두고 여기서만 그러고 그냥 저도 풍족치 못한 일이 되는데 제가 참 인기가 좋을 때 저는 그동안 참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뭐 여자도 잘 모르고 결혼도 일찍 했으니까 나는 기혼자다 생각하고 잘못 헛발 디딜 경우도 있었지만은 또 신앙도 있고 그래서 아주 곧게 살아왔는데 이쪽에 나와가지고 호랑방탕하고 그냥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저도 좀 한 3년 이상 있게 되니까 뭔가 그 여성에 대해서 조금 그럴 때가 있었는지 저를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딱 낚아채는데 저는 그냥 깜짝없이 넘어가서 그런 여성 관계를 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보통인데 그때만 해도 교회를 잘 못 나오실 때는 처음에는 경동교회 조금 나갔다가 어쩌다 가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될 때인가 아마 그런 경우가 생겼겠죠. 그 집에서는 어떻게 되냐? 집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미끄러워 저한테 미끄러워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집사람이 참 성품이 참 묻어내요. 아마 장로에 따라 틀림없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럴 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어떤 자극을 줬더라면 제가 정말로 잘못 길을 나갔을지 모르겠는데 자극을 주지 않고 그냥 미끄러워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누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충고하는 얘기 이런 정도로 하시고 근데 그런 여자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뭘 하면 말이죠. 그런 여자하고 만날 때는 일이 안 돼요. 말하면 일이 안 되면 뭔가니 일이 와가지고 수입이 돼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 여자 관계 떨어지면은 일이 좀 돼서 수입이 되고 이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여성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여성을 만났던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집사람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여자 모르는 사람이 말이죠. 아주 극과 극을 만나보니까 사실은 어리둥절하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느끼는 건 뭔가니 집사람에 대한 진가가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벗어나려고 참 어려운데 참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한때는 말이다. 참 제가 자세한 얘기 안 드려도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극단으로 이렇게 만나지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한 은총으로 이 과정을 주신 것이다. 말하자면은 집사람의 기도와 또 어머니의 신앙이라든지 그런 어떤 신앙 속에서 저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지 않고 가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다. 저는 생각을 그 후로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 안 가서 이제 가정을 합치게 됐습니다. 그 합친 게 얼마 만인 줄 아십니까? 16년 만입니다. 그 16년 동안에 집사람이 자극을 그만 먹고 안 주고 인내했습니다.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내자의 승리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참는 자가 무슨 승리하는 거 아니냐 하는 본보기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집사람의 손발이 되고 자식들이나 집사람이나 그 앞에서는 참 죄의식 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는데 네? 자녀는 1남 3녀인데 딸들은 다 결혼해서 아들은 요새는 조 목사님이 게시판에 뭘 보내신 게 있다는데 지금 아들은 대판에서 선교사로 나가 있어가지고 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둘이만 살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연극, 영화, 라디오 드라마 아마 뮤지컬 그때도 있었으면은 아마 뮤지컬 아마 제가 했었을 겁니다.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노래 안 해요. 그런 생활을 겪으면서 극단도 아까 잠깐 소개를 한 얘기인데 제가 국립극단에 있으면서 너무 그 열기가 많아가지고 국립극단에 있는 사람이 또 새로 극단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맞는 그 민주극단의 극단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 좀 어찌 좀 뭘 해보겠다는 열정이 대단했던 거가 봐요. 그때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도 아마 한 KBS 개국 작품부터 해서 MBC 개국 작품, SBS 개국 작품 이렇게 쭉 해왔으니까 상당히 연예계의 전 드라마 쪽으로서는 제가 제일 선배가 돼가지고 나이로도 지금 제 위 되는 사람이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 한 두 분 연극 쪽으로 있는데 TV 드라마 쪽은 제가 맨 위입니다. 뭐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 앞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최불암이 뭐 이런 친구들이라는 게 제가 할 때 그냥 연구생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니까 저거 열 몇 살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이 연예계로 보면은 제일 선배가 되는 사람인데 크게 뭘 했다고 자랑할 만한 건 없으면서 제 개인 생활에서는 제가 신앙적으로 크게 얻은 것이 아까 말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그런 생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노래하는 거. 네. 이 여배우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여배우들은 네. 얼굴만 예뻐서 여배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랬나요? 아니면 여배우들이 연기를 또 잘했나요? 여러 층이에요. 네. 그뭐 얼굴이 이뻐서 미스 코리아 했기 때문에 뽑혀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 악극단 같은데 뭐 하다가 이제 영화도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사실 구봉수 김희가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처음에는 저 시골로 돌아다니는 극단, 그런 극단에서 코미디만 하고, 그게 하던 분들인데, 영화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코미디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 착안을 해가지고 코미디 영화를 만들라니까 가만히 누구를 쓸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그게 이제 부쩍 코미디 영화가 성화와 한때 그랬었죠.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제가 시시연대 선생님의 연기 생활과 선생님의 인생관과 어떻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한번 뭐 질문이 대단히 연기 어려운 생활을 하시면서 향리교회 오시는 게 이게 참 보통이 아니거든요. 제 경험을 봐요. 관계가 한번 민족관과 세계관도 얘기를 해. 너무 거대한 질문인데. 네. 제가 이 향림교회 온 것은 제가 조금 이 적극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교에서도 선극을 몇 번 만들어서 연출도 하고 만들고 뭐 조명기구도 좀 사비로 뭘 해가지고 그냥 설치를 하고 하면서 열심으로 했던 그런 적극성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초등교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 정면에 이런 스크린을 십자가 옆에다가 이렇게 쭉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교회 그 인테리어가 참 잘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가면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가 이게 스탠드 걸어서 있고, 또 조금 해가 모르면 석양에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면서 아주 뭐 영적으로 뭐 교통하는 그런 굉장히 은혜를 받는 그 시대 장치인데, 스크린을 갖다 걸어놓으니까 아주 눈에 거슬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집회할 때 정말 합당치 않다. 근데 그 교회가 이 구조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스크린을 올라붙였다 밑에 할 수가 없어요. 붙이면 그냥 계속 붙여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것은 우리가 유행 따라갈 일이 아니라, 저는 십자가보다 스크린, 이게 극장이냐 말이야, 이게 무슨 강당이냐, 도대체 여기다가 교회에다가 스크린 걸어놓고 예배 드린다는 게 예배 거슬려서 난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 거슬렸으면 좋겠다. 거기 이제 목사님, 강 목사님도 자기도 이거 정면에 다니면서 합당치 않다고 본다. 전 고치도록 했다. 근데 한 달 지나도 고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을 교회를 안 가도 예배를 좀 마음 편하게 드려야지 어디 가서 디나하고 방황하는데, 그걸 이 번쩍이 있다가 그 사정을 알고 우리 교회 오세요. 보니까 근데 김태리 교수 계시고 그러잖아요. 이걸 그렇겠다고 뭐 그렇게 하고는 다른 교회들이 답사를 했어요. 답사를 했는데 역시 이 향림교회가 제일 제가 마음에 가까이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한 1년 동안 다니다가 등록을 아무래도 이제 1년 지나니까 등록을 해야겠다 해서 지난번에 9월달인가 그때 등록을 그때 비로소 했습니다. 제 향림교회는 4년 들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얘기입니다만. 네.
지금까지 그 배우 중에서요, 네. 뭐 인간적으로나 혹은 예술적으로 기억에 남는 배우가 있으신가요? 또 아까 그 민중극단을 만드셨다는데, 예. 그 어떻게 편안한 생활하시다가 왜 그런 걸 만드시게 됐는지 지금 좋은 배우 생각은 기억에 남는 배우. 기억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나쁜 얘기만 먼저 할게요. 국립극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밖에 내다보고 있는데 김종옥 교수하고 양홍래 교수가 지나가요. 그래서 얼핏 저 친구들하고 하면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니까 저 친구들하고 연극을 하면 좀 새로운 어떤 다른 연극을 하겠구나 하고는 쫓아내가서 불러가지고는 참전하자고. 그 근처 다방에 가서 우리 같이 연극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극단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민중극장입니다. 사실은 김종옥 씨는요, 파리에서 영화 공부했어요. 연극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민중극장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연극을 하게 된 거예요. 전공은 그 연극 전공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연극을 극단에. 어떤 성향, 어떤 성격이? 성격 네. 극단의 기치는 그 보통 뭐 이런 그 개성이 없이 이런 것 저런 것을 모두 각각 극단들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발기총회를 하면서는 우리는 코미디만 하는 극단을 만들자. 말하자면 그 파스든지 슬랍스틱이든지 자만 이런 코미디를 작품을 해가지고 즐거움, 웃음을 많이 주는 극단을 만들자. 그래가 출발한 것이 민중극장인데 그 창단공연 아까 저 번집자 소개됐지만 달걀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 작품의 창단공연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그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개관하게 되는 국립극장. 네. 그게 일단 하시던.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중요한 청춘을 여기다 보내는 데입니다. 이 극장 주변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립대 어대대관이 1961년에 개관했어요. 이 군사 박정희 정권이 혁명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수립해가지고 개관했어요. 그때 국립극단을 조직한 게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소위 주인공 배우로 이제 뽑혀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한 3년 있다가 저기 장충동 뭐 극장 새로 짓는다 해가지고는 이게 예술극장이 되고 국립극장 단체로 옮겨가고 이게 예술극장이 됐죠. 그 예술극장, 국립극장 할 때 여기서 연극한 것은 주로 생활이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사실은 이 직업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데서 놀아야 돼. 노는 거기도 재물에서 놀아야 이 사는 건데 저는 밥벌이는 영화 쪽에서 수입이 되는데 거기서는 안 놀고 딴 데서 연구한 데서 놀고 전혀 딴 사람들하고 노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제대로 일이 될 일도 없었는데 그런 어려움도 또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네. 사람을 보면은 내가 신나 어느 사람이나 아직 향민교회 들어온 분들은 유심히 옵니다. 그 신앙의 영향은 어느 분에게 그 영향을 이제 뭐 여러분이 계시겠지만은 신앙은 요즘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관심인 것이 그래도 70이 넘었으니까 신학을 적응했다는 거고 있는데 천국혼에만 불타지 이게 병신이란 말이에요. 애국혼에 불타는 것이 저희 스승은 그 애국운동 몸소 하던 분들이고 두 분이 저를 그 숙식을 하는 때 말로 가르치지 않고 생활로 애국하는 것이 다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고 사설 농구라고 하는데 그 불타는 그 동족의 그 말씀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 애국심, 그 신앙의 그 선배의 그 영향이 누구의 몇 분이 계십니까?
뚜렷한 이남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학 계시죠. 그분이 사실은 저 어머니 신앙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어머니가 아주 대단한, 다른 분 다 어머니가 다 훌륭한 어머니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이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아주 그 점에서 조금 요감한 얘기를 하죠. 아버지는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또 그 근처의 시골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나가셔서 또 작은 집을 보셨어요. 네. 그런데도 조금도 어머니 거기에서 거침이 없이 어머니가 모르니까는 그 작은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보면 작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을 때도 있어요. 그럼 자네 예수 믿어. 그 작은 어머니들은 자네 예수 믿어. 그렇게 보내시는 걸 몇 번 봤는데 그러다가 거기서도 사남매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물론 알려주면은 그 작은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막고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목포 생활에서 그 시골로 가셔가지고 그 애들 다 거느린 겁니다. 그 애들 기르는데 친자식 이상으로 길렀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간들이 이복 형제간이 친형제간 이상으로 같이 우애가 같이 지내면서 어머니는 또 효도를 그렇게 또 했어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얘들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유산 조금 있는 거 그거 모르면 형제가 나눠주는 것도 저는 하나도 안 가지고 걔들 불쌍한 애들이라고 해서 걔들 몫으로 더 줬어요. 우리 형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뭐냐? 어머니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골에 가서도 뒤채를 하나, 뭐 교회도 없어요. 뒤채 하나를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어머니가 거기서 며느리하고 둘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통해서 어쩔 때는 하나 그러다가 셋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떠나서도 그렇게 하시면서 그 애들 기르느라고 말이죠. 그게 희생적으로. 그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참 어려운 뭐였습니다. 괜찮습니다.